안녕하세요. 잘 자고 싶다 소리숨 이비인후과 이대웅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만났거든요. 중학교 동창 친구들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이가 저희도 40대 중반이 되고 그러니까 뭐 돌연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주제가 그쪽으로 흘러갔는데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망이긴 할 건데 멋지게 좀 죽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프지 않게 죽고 싶다는 소망들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락사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누가 사망을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의사가 이제 안락사, 연명의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의사가 결정해서 죽여주겠지. 이제 그럴 거면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스스로 이제 생을 결정을 하면 될 건데 그건 또 싫죠. 그래서 인간 모두는 한 번쯤은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흔한 일이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기억에 남는 타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 2번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흔하지만 흔하지 않은 그런 죽음을 누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요? 아마 그거는 본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 본인이 결정을 하지 못하면 아마 의사가 아니면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이 하는 게 아니고 신만이 그걸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안락사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대체제로서 어떤 걸 준비를 해놨냐면 연명의료 결정제도라는 거거든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설명을 열심히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 이제 의사들이 해야겠죠. 내용으로 보면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할 거고요.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도 설명을 할 겁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등록기관의 폐업, 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설명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을 때 이 의향서가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이 연명의향서가 허락되는 거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고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현재 499개의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성이 되고 나서 정보처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의향서가 보관이 된 이후에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거든요. 연명의료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항들, 치료 사항들이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치료 사항들은 어떤 거냐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그 다음에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유지술 실시, 수혈, 그리고 혈압 상승제 투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치료들은 우리가 거의 생명이 끝에 다다랐을 때쯤 이제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치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살해하거나 실수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넷플릭스에서 만든 허상입니다. 전 세계 인구 몇십만 명 중에 이제 그런 나라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의사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가 그렇게 허접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흥미를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더 재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봐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잘못된 편견이나 아니면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환자가 무조건 이 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법적인 효력이 시작됐다 그래서 무조건 환자분이 병에 걸리면 연명의료를 안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상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 2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2명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일치를 했을 때 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가 있는데 그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2가지는 뭐냐? 사람이
임종 과정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선행하는 여러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비가역적으로 이제 안 좋아진 상태를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조건,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두 의사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그 이후에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돌아가실 가능성이 클 때 나오는 결정들이 거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폐렴이 걸렸어. 근데 인공호흡기를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인공호흡기를 해야 돼요.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병증에 있는 상황이지 임종 가능성,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허상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이렇게 의사 2인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또 임종 과정에 있고 비가역적으로 호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족들이 와서 이 결정을 모두 엎어버립니다. 이런 임종 과정에 있다는 거는 객관적인 수치들이 있거든요. 모든 대부분의 장기들이 망가져가지고 몸에 있는 항상성이 망가져 있는 상태가 혈액 검사나 아니면 CT 검사, MRI 검사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검사로 이제 증명이 된 상태가 될 거고요.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나중에라도 뭐 다시 들춰보고 싶으면 들춰볼 수 있는 거고, 또 CCTV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뭐 의사 혼자, 의사 2명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분도 계실 거고요. 간호사도 있을 거고 옆에 뭐 임상 병리사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관찰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안 죽어도 되는데 죽어버렸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연명 의료제도를 운용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엄격한 제도라 차라리 이게 수월해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보다는 이 제도를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보수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카스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심부 압박을 기계적으로 해주는 기계거든요. 심정지가 왔을 때 기계가, 사람이 물론 시작을 하겠지만 그 계속적인 심부 압박을 기계가 대신 해주는 기계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임종 과정에 있는 어르신들 혹은 병증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도 심해져 있을 거고 근감소증도 심해져 있을 거고 너무 면역 기능이 처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한테 기피로 심장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뭐 거의 한 10cm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압박을 하면 폐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그 늑골 같은 갈비뼈는 다 부러져 버릴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과한 처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과한 처치들이 물론 이제 이 연명의료라고 하는 게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환자가 의식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고통을 다 감내를 해야 된다. 그 고통을 이제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근데 좀 의도와는 좀 다르게 이 연명의료라는 게 일종의 이제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사용돼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환자 스스로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해 놨는데 보호자들이 와서 다 이렇게 계획을 무효화해 버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의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보호자들의 부담, 내가 혹시 내가 아는 가족을 먼저 사망케 하지 않았나라는 죄책감이거나 아니면 아쉬움도 있겠죠. 모든 사람은 죽게 되니까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아직 죽을 때도 안 됐는데 뭐 건강할 때, 내 의식이 명료할 때 그 연명 의향서를 작성을 해 놓으면 혹시 이제 가족들에게도 조금은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좀 사전에 연명 의향서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의료 제도를 이제 만든 사람들의 목적도 있을 거예요. 뭐 인권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우리가 사망 직전에 발생하는 의료비가 너무 많거든요. 이제 이 돈을 아끼기 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이고 아니면 고위공직자들도 그들 본인이 이런 일에 닥치게 되면 내 가족이든 아니면 본인 스스로든 대부분은 또 이제 거부를 할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효사상이라고 하는 게 아주 만연해 있는 철학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더욱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런 사망 직전에 발생하는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효사상 그리고 우리 그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서 이 연명 의료를
계속 하자, 병원에서 계속 해주라 라는 거를 하려면 당연히 의료비가 상승을 할 거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감내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연명의료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선망에 맞지 않는 선진국처럼 돼야 된다고 하면 임종을 댁에서, 이제 희망이 없는 환자들은 댁에서 모셔서 거기서 사망 순간을 같이 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더 돈을 쓸 거냐, 아니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실 분에 대해서는 연명의료를 중단을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거냐, 그것은 국민들의 동의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나는 안 할 건데 다른 사람은 해라, 이거 정말 욕심이거든요. 나는 생각으로는 할 건데 실제가 되면 안 할 일들에 대해서는 남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강요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이제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제도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이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손해가 될 수는 없고, 그리고 이런 생명에 대해서는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그 의사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주사를 놓고, 그거는 이제 안락사죠. 안락사를 시키면 살인자잖아요. 그거는 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줄 거다, 의사가 결정을 할 거다,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선택을 하지 못하면 신이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제도가 확실히 뒷받침을 해준다고 하면 그 중간에서 의사들은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수세적인 역할로, 수동적인 역할로서 환자가 편안하게 사망에 이르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